오늘은요, 내성 210쪽이거든요. 210쪽인데, 이제 여기서부터는요, 사실 이제 지난번에 했던 그 시스템 가이드 책에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쭉 한 번씩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210쪽에 보시면은, 꿈이 시들지 않도록 계속해서 에너지를 준다. 그 중요한 내용은, 211쪽에 그 밑에 보시면, 미팅과 랠리에 참가하는 것, 회사 업라인이 주최하는, 그 다음에 업라인이 추천하는 책을 읽는 것, 그리고 강의 듣는 거, 카스트, 이제 강의를 듣는 거죠. 유튜브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에너지를 준다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신의 꿈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표하고 협력을 청하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자기 꿈을 다른 형제라인 사장님들과 많은 사람들하고 그걸 공유해야 되는지 거기 이유가 나와 있거든요. 거기 아래 보시면 미국이나 유럽인들은 자신의 꿈이 타인의 것과 달라도 당연하게 생각하며 자기 의견과 꿈을 남 앞에서 공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한편 우리는 남의 안색을 살피면서 생활하는 나쁜 버릇이 있다. 그래서 꿈을 공표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매우 많은 것 같다. 아직까지 한국에는 자기의 꿈을 누군가가 알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지 않을까? 비웃지 않을까? 등등 겁을 내는 사람들이 매우 많은 것 같다. 5천만 명이 같은 머리 색깔과 눈 색깔, 피부색 같은 습관을 갖는 것에 익숙해져서 남과 다른 것을 하면 뭔가 반사회적으로 행동하는 듯한 착각에 빠져서 불안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끼리끼리 문화라고 말하죠. 서로 비슷해야 안심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서로 너무나 저 사람이 너무 잘 나가거나 저 사람이 뭔가 너무 잘 될 것 같으면은 거기서 불안감을 느낀다는 거죠. 오히려 막 박수 쳐주고 그 사람을 응원해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누스킨의 이 꿈을 이 목표를 누스킨으로 우리가 접목을 하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누스킨이 좋은 것 같아요. 서로 목표를 공유해도 불안한 게 아니라 서로 같이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같이 그 격려해주는 그런 스폰서님 파트너가 있기 때문에 형제라인 사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212쪽으로 보시게 되면요. 그 중간에요 보시면 그러므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고민하지 말자. 한 번뿐인 인생을 남의 눈치를 보느라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마치기에는 너무나 아깝지 않은가. 그러니까 결국은 내 잠재 능력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살다가 죽는다라는 거죠. 남의 눈치만 보다가.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나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정말로 내가 동기나 어떤 동기부여나 자극이 되어야 결국은 내가 꿈이 생기고 거기서 내 잠재 능력이 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꿈을 실현하려면 많은 경우 당신의 힘으로는 실현할 수가 없다. 꿈이 크면 클수록 많은 협력자가 필요하다. 여기 별표 5개입니다. 여러분들이 꿈이 크면 클수록 많은 협력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아야. 그리고 협력자를 얻으려면 광고를 냈을 때 많은 고객이 몰리듯이 꿈을 공표하지 않으면 언제까지고 당신 앞에 협력자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미팅이 끝난 후에 헬로우 토크라는 짧은 스피치가 있는데 그때 자신의 꿈을 공개하면 생각지도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과 격려를 받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13쪽 오른쪽을 보시면 또 꿈을 공개하면 도망칠 길을 막아버리게 된다. 이제 되돌아갈 수 없어. 해보는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면 자신도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에너지가 생긴다라고 나와 있어요. 결국 우리가 골 세팅이라고 들어보셨죠? 골 세팅. 우리가 뉴스킨에서도 랠리에 가면은 예전에는 골 세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목표를 사람들 앞에서 공표하는 거예요. 여기서 골 세팅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뉴스킨에서 말하면 목표 핀업이 주로 많이 사람들이 나는 언제까지 루비가 되겠다. 내가 언제까지 지금은 뭐 내가 언제까지 뭐 식스파를 하겠다. 이런 것도 하나의 어떤 골 세팅이죠. 그래서 내가 목표 기한을 정해놓고 골 세팅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과 그 목표를 공유함으로써 서로 내가 그 사람한테 공표를 했기 때문에 내 파트너에게 내 스폰서에게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골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꿈이나 목표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는 것도 바로 그 이유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시면은 내 꿈도 중요하지만요. 상대의 꿈도 들어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꿈이 있듯이 상대에게도 꿈이 있다. 따라서 프로스펙터의 꿈이 무엇인지 물어보지 않으면 상대에게 외면당할 것이다. 그 다음에 프로스펙터에게 자기 꿈을 팔려면 상대의 입장에 서서 자신의 꿈을 되돌아봐야만 그에게 전해줄 수 있다. 그래서 따라서 상대의 꿈도 들어주자. 그러니까 우리가 내 가방 사업자나 소비자나 그런 내가 같이 사업하고 싶은 분들에게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버킷리스트가 있나요? 하고 그 사람에게 질문을 먼저 하면서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먼저 소통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 말을 하게 되겠죠. 그때 들어주면서 그 사람하고 소통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때 밑에 보시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 213쪽 아래 보시면 어,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노력한 사람들만이 인생의 승리자가 된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꿈이 없는 대졸자가 실패하고 큰 꿈을 가진 고등학교 중퇴자가 성공한다. 세일즈 경험이 풍부한 영업사원이 실패하고 214쪽에 큰 꿈이 있지만 세일즈 경험이 전혀 없는 주부가 대성공할 수 있다. 이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고 없고는 당신의 배경과는 관계가 없으며 자신에게 주어질 성스러운 꿈이 실현되는가 안 되는가에 결정권은 바로 당신 자신이 쥐고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10가지 원칙 중에서 첫 번째 원칙 꿈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 원칙, 결국은 명단이거든요. 네임리스트. 우리가 전쟁터에 나갈 때 청활이 가장 중요하듯이 명단이 없으면 이 사업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사업 자산이란 제2 원칙은 네임리스트이다. 어떤 사업이든 그 사업 특유의 자산이 있다. 어떤 사업에서는 건물이 자산이고 또 어떤 사업에서는 토지가 자산일 수도 있다.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 자산은 사람이다. 즉 당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은 네임 리스트 혹은 프로스펙터 리스트가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업 자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15쪽을 보시게 되면 중간에 디스트리뷰터가 되면 그 사람에게 가장 먼저 시킬 일은 아는 사람들의 네임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사업을 넓히는 과정은 스폰서한 사람을 도와서 30에서 50명의 네임 리스트를 작성하고 접근한 뒤에 조건에 맞는 프로스펙터를 미팅에 초대하고 사업 계획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능한 빨리 그 사람에게 최저 5명의 프론트를 스폰서해주고 그 중에서 인재, 즉 그룹 리더를 한 명 정도 찾아내서 그 사람을 지원하고 그의 그룹을 키워서 네트워크를 확장시킨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네트워크에 처음 시작했을 때 다예요. 30에서 50명의 또는 100명까지 명단을 작성해서 그 중에 가장 리더감, 그 사람을 미팅에 초대하고 STP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5명의 프론트를 찾을 수 있도록 내가 계속 후원해서 그 사람의 그 중에서 그 5명 중에서 한 명의 리더를 찾아내주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거기서부터 네트워크가 확장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룹 리더를 중심으로 이 조직은 성장이 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할 일은 네임 리스트 작성입니다. 그래서 216쪽을 보시게 되면 먼저 처음에 가족, 친척, 그 다음에 친구들, 이웃, 회사 동료 등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의 이름을 써 내려간다. 디스트리뷰터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은 스폰서의 도움을 빌려서 30에서 50명의 리스트를 만들도록 노력하자. 또 중간에 보시면 막 디스트리뷰터가 된 사람은 그가 아는 사람 중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할 법한 사람만을 리스트에 올릴 것임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얼마 안 된다는 거죠. 명단이. 몇 명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디스트리뷰트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에게 네임 리스트를 작성하게 할 때는 네임 리스트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할 것 같은 사람의 리스트가 아니라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의 이름을 적은 리스트라고 설명해 줘야 된다.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실제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사업할 확률도 굉장히 높거든요. 내가 기대했던 사람은 오히려 사업을 안 하고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의 이름을 적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임리스트 작성 시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종이에 쓰라고 나와 있어요. 가능한 한 큰 리스트를 만든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만 올리는 게 아니라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의 이름을 기재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업 계획을 설명하기 전부터 프로스펙트를 내가 판단하지 않는다. 저 사람은 바쁘니까 아마 안 될 거야. 라든가 저 사람은 부자니까 이런 이야기에 관심이 없겠지. 저 사람은 대학을 나오지 않았으니까 성공할 리가 없어. 등등 자기 멋대로 상대를 판단하지 말 것. 사람은 겉만 보고는 알 수 없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함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결혼한 사람은 부부가 대화를 나누면서 긴 리스트를 작성해 주길 바란다. 특히 부부 사업자들은 명단이 2배잖아요. 이때 결혼식 방명록이나 연하장 주소 이런 것도 이용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모아둔 명함에서 이름을 찾는 것도 괜찮다라고 나와 있어요. 뭐 그 사람의 특징이나 만날 시간, 장소,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런 걸 적어두면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휴대학원의 수첩.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요즘에 핸드폰을 쓰기 때문에 핸드폰에 들어있는 나의 모든 그 전화번호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우선 체크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쉽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전화번호에 있는 이웃이나 그러니까 이름, 이웃 사람들, 옛날에 살았던 곳의 이웃들, 회사 동료, 친척, 가족, 옛 동창 등의 이름을 떠올리면 누구든지 최저 30에서 50명의 이름을 네임리스트를 금방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또 반상회복 목차에 있는 순서별 직업명을 보면 이제까지 잊고 있었던 아는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를지도 모른다. 이 사업에서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 특히 네임리스트 작성에 오랜 시간을 투자하길 바란다. 현재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시간을 들여서 그가 아는 모든 사람의 이름을 적었다고 한다. 그리고 곧장 네임리스트에 실린 친구들에게 전화로 접근했다고 한다. 이 민첩한 행동들이 이제 그들의 성공과 이어졌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성공하는 디스트리뷰터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218쪽을 보시게 되면 내가 많은 30에서 50명, 100명 정도의 명단을 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명단을 뽑는 거죠. 그 첫째는 적극적인 자세,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는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항상 밝고 낙천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일수록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그런 사람과 사업을 하는 것이 더 즐겁죠. 그죠? 적극적인 사람들. 내가 막 끌어내서 억지로 하는 사람보다는 이런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진 사람. 그 다음에 정열, 즉 열정이겠죠. 평범한 프로스펙터는 사업 계획을 한두 번 들어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열을 갖고 사업에 달려드는 모습은 보여줄 수 있으며 그 정열은 주위 사람들에게 전염된다. 따라서 정열을 가진 사람일수록 내면에 성공할 가능성을 감추고 있다. 이처럼 정열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고 성공하는데 매우 중요하지만 그 열정을 장기적으로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사업은 정말로 그 열정을 표현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내가 정말 그 사람이 내가 이 사업 계획을 평범한 사람들이 이해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정말 그 사람에게 나의 열정을 보여주면 그 열정이 전염된다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그러면 저 사람 뭐지? 호기심을 가지고 끌어당겨서 그 열정에 의해서 끌어당겨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정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사업에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다른 방법이 필요 없어요. 일단 나의 열정을 그 사람들에게 표현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성입니다. 다양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당신이 전하고자 하는 것을 이해하는 속도가 빠르면 성공 또한 빠를 것이다. 그러나 지식은 학력이나 직업, 경력 등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스펙보다는 배우려는 자세, 공부하려는 자세,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보다는 물론 똑똑하고 배우려는 자세가 모두 같은 사람들이 훨씬 금상첨화겠죠. 그동안에 굉장히 빠르지만 이 사업을 하다 보면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너무 똑똑한 사람은 또 반대로 자기가 뭐든 다 안다라는 병에 걸려서 오히려 배우려는 자세가 굉장히 약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식을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우려는 자세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냐면 또 정직한 성격입니다.
왜냐하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사람과 사람을 신뢰의 끈으로 연결해가는 사업이다. 따라서 항상 정직하지 않으면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며 사람을 신뢰의 끈으로 묶을 수가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219쪽을 보시게 되면 정직이야말로 사업에서 성공하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도 정직한 사람일수록 성공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 결국 이 정직이라는 거는 결국은 그 사람하고 나를 묶어주는 어떤 신뢰죠. 그 사람한테 절대 내가 정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신뢰성 있는 약속을 잘 지키고 이런 신뢰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결국 그 사람하고 나를 끈끈한 끈으로 연결해가는 사업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상 네 가지가 성공하는 프레스펙터의 공통된 특징이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미팅에 참가해서 그런 특징을 바로 드러낼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디스트로부터가 된 지 몇 년이 지난 뒤에 나타낼지도 모른다. 솔직히 누가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지 언제 그것을 드러낼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결국은 빨리 나타내면 빨리 성공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이런 것들이 천천히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공부하면서 계속적으로 나 자신을 조금씩 변화하려고 노력하면은 그게 나중에 2년 뒤에 3년 뒤에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따라서 우리 디스트리부터는 누구에게나 적어도 한 번은 그 특징을 드러날 기회를 줘야 할 사명이 있다.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네임 리스트에 올리고 기회를 주도록 하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219쪽에 네트워크 마케팅의 최대 자산은 네임 리스트라는 거를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20쪽을 보실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세 번째 이제 여기까지는 이 명단 리스트가 나와 있고요. 이제 명단을 했으면은 이제 우리가 만나는 약속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세 번째 원칙은 접근입니다. 미팅에 참가하도록 약속을 잡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220쪽에 보시면 첫 번째는 전화로 절대 사업 계획을 설명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네임 리스트를 작성을 했으면 그 프로스펙터를 어떤 세미나에 초대하기 위해서 이제 만나야 되는데 그 접근하는 방법, 만날 약속을 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라는 거죠. 전화로 접근하는 방법과 직접 만나서 접근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방법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어디까지나 프레스펙터가 미팅에 참석하도록 약속을 잡는 거라고 나와 있어요. 어떤 내용의 사업인가를 설명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전화나 직접 만나서 프레스펙터에 접근할 때는 절대로 어떤 내용의 사업인가를 설명하려 들면 안 된다.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지난번에 시스템 가이드에서도 절대 전화로 사업 설명하지 말라는 게 계속 나오거든요. 모든 걸 다 설명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밑에 이제 또 그 이유가 나와 있죠. 전화로 5분에서 10분의 짧은 시간에 사업 컨셉을 설명하고 회사와 제품의 확실함과 얼마나 멋진 사업 계획인가를 전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전화로 사업 계획을 설명하려 하면 결국은 어정쩡한 설명이 되고 악덕 멀티 상술이니 피라미드 조직이라는 그런 오해만 살 뿐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그 사람을 스폰서할 기회가 없어지고 동시에 그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서 꿈을 실현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 이것은 당신이나 그에게 매우 불행한 일이다. 결국은 꿈을 갖기도 전에 이런 기회를 놓쳐버린다라는 거죠. 그 사람은 알아보기도 전에. 그래서 220 보시면 왜 텔레폰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접근하는가? 이 말은 이제 우리가 그 사람하고 미리 대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미리 종이에다가 저 사람하고 약속을 잡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어떤 멘트죠. 정해진 멘트를 해놓으면은 내가 실수를 하지 않고 그 사람한테 내가 정확하게 내가 그 사람한테 정보 전달을 해서 약속을 잡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 때마다 대화법을 생각할 필요도 없고 긴 대화를 하지 않아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고 프로스펙트에게 필요 이상의 정보를 주지 않아도 되고 이제 이거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아마 그 종이에다가 A4 용지에다가 그 사람이 전화하기 전에 이걸 메트를 정도 적어 놓으시면 아마 내가 필요 없는 얘기까지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하고의 정말 할 말만 딱 하고 나서 미팅 약속을 잡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성공 확률이 높죠. 그죠? 그 다음에 222쪽에 보시게 되면 또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대화 중에 기업 이름을 꺼낼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누스킨 얘기를 꺼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대화를 할 때. 미팅에 초대할 약속을 정할 때 접근 포인트는 프로스펙터에게 절대로 사업 설명을 하지 않을 것, 대화 중에 적극적으로 기업 이름을 꺼내지 않는 것이다. 특히 한국에 진출해서 오랜 역사를 가진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라면 더더욱 그렇다. 밑에 보시면은 중간에 왜 대화 중에 적극적으로 기업 이름을 꺼내면 안 되는가? 두 번째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비사의 그러니까 그 위에가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사라는 그 회사가 있는데 일본에 진출한 지 20년 가까이 되지만知名도가 높아서 주부들 사이에서 모르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찾기가 어려울 정도래요. 그다음 문제는 올바르게 그 회사를 이해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그 다단계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사를 알아보기도 전에 어때요? 길을 막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 그 회사 이름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뉴스킨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 비사에 사업자였던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고 그만뒀거나 그 전에 디스트리뷰했던 사람들이 그 회사를 사업을 비판하는 소리를 들으면요. 이미 내가 그거를 전부 다 오해를 하고 그 회사에 대해서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뉴스킨도 마찬가지예요. 내 그 과거의 경험,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그 B사의 디스트리뷰터였던 사람들을 보거나 올바른 설명법을 듣지 못하고 B사의 제품을 쓴 경험이나 이전에 B사의 그 디스트리뷰터였지만 성공을 못했다거나 또는 B사의 소문을 주변에서 들었다거나 혹은 그 이미 B사의 사업 계획을 설명하는 미팅에 참석한 그런 경험이 좋건 나쁘든 간에 B사의 이미지, 그러니까 결국 뉴스킨이라는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는다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일반인들에게 그 뉴스킨이 전개하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사업이 아니라 사람들이나 제품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입소문에서 받은 그 이미지라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절대 그 프로스펙터에게 그 회사의 이름을 되도록이면 만나지 말고 그냥 일단 만나자라는 약속을 하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초창기에 사람들에게 전화를 했을 때 내가 누스킨 한다는 얘기 안 했습니다. 그냥 내가 너무나 멋진 사업을 알아냈는데 한번 만나야 될 것 같아. 너한테 정말 이 사업을 만나서 설명해주고 싶어.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요. 그게 뭔데? 만나서 얘기해줄게. 하고 미팅 약속만 잡는다라는 거죠. 저도 한 번도 전화로 먼저 누스킨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저는 주부였기 때문에 더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에 보시게 되면 중요한 것은 프레스펙터가 아무 선입견이 없는 상태에서 최소한 한 번의 미팅에 참석해서 사업계획 설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은 뒤에 사업 할지를 스스로 판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편견이 없는 상태에서 그 미팅에 참석해서 사업계획 설명을 제대로 듣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도록 한다는 거죠. 내 입에서 그 사업 설명을 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224쪽을 보시게 되면 나는 우리 가족, 친구들과 아는 사람이 사업 계획을 듣고 나서 사업을 하지 않아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소개한 사업을 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의 자유니까요. 그러나 그들이 내 계획을 한 번도 듣지 않았거나 소문을 믿고 나를 오해해서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매우 슬퍼집니다. 너무나 이 말에 공감되지 않나요? 결국은 내가 그 사람에게 사업을 전달을 해서 그 사람을 제대로 이 사업 설명을 듣게 해서 그 사람이 하지 않은 거는 내 의지가 아니기 때문에 나의 의무는 끝났다라는 거죠. 이미 그 사람의 사업 설명을 듣게 했기 때문에. 근데 한 번도 듣지 않았는데 소문을 믿거나 나를 오해해서 이 사업을 알아보기도 전에 편견을 갖고 하지 않는다는 거는 정말로 매우 슬프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 이름을 꺼내면 안 되는가? 또 다른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가 짧은 한국에서도 이 사업을 심하게 오해하거나 사업 컨셉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접근할 때 상대가 회사 이름을 물어보지 않는 한 스스로 나서서 공개할 필요는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다음에 이 225쪽을 보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최대 목적은 자유를 갖는 것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225쪽에 보시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학력, 나이,
이런 그 성별, 체격, 직함 등 그의 배경에 관계없이 학력 사회나 경쟁 사회에서 도저히 실현할 수 없는 꿈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을 모든 사람에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권리 중에서 가장 소중한, 즉 자유를 가질 수가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해서 자유를 얻는다면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의 여유가 생길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남에 대한 배려가 생긴다면 결과적으로 세계 평화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226쪽에 성공하는 비결은 서툴러도 스스로 해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마칠게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낸 리스트에 실린 프리스펙터를 미팅에 초대하는 첫걸음은 프리스펙터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대처 방법을 스폰서와 함께 연습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프리스펙터가 뭔가 질문을 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아도 금방 대답이 나오도록 수없이 염색하도록.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그 A4 용지에다가 한 번 정도 적어서 한번 연습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227쪽에 보시게 되면 포인트는 배우기보다 익숙해지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할 때 기본은 잘하게 되면 하는 것이 아니라 서툴러도 스스로 해보는 것. 어쨌든 스스로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내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정말 마지막으로 밑에 한 번 더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앞에서 한 내용을 그대로 다시 한번 반복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 접근할 기회를 사업을 설명할 기회야 혼동하지 말 것. 전화로 절대 얘기하지 말 것. 그 다음에 전화로 할 때 텔레폰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대화를 진행할 것. 그 다음에 먼저 적극적으로 회사 이름을 절대 꺼내지 말 것. 그 다음에 항상 사업적인 비즈니스 태도로 접근할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미팅에 대한 얘기인데 그 뒤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내용들이 중요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섯 번째 원칙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룹을 깊이 있게 그 뿌리 내리라는 내용인데 어떻게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리라는 그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책이 이제 굉장히 또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오늘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 또 이 책을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명당 작성. 명당 작성부터 오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명 누군가에게 전달해서 정말 이 TR90에 대한 아니면 부스트에 대한 기회를 전달하시는 오늘 또 중요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레지나 사장님 마무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